가정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줄 은퇴 설계와 연금 도우미 정재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이혼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나 이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받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표님, 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에 이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유족연금은 받을 때 당연히 요건이 있겠죠. 일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째, 수급권자가 사망해야죠. 당연히 사망해야죠. 그리고 장애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장애연금도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분이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나 가입했던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이런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소급권이 있으신 분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족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상무님, 그러면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는 건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받느냐, 얼마 네. 받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제 얼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방금 대표님께서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이제 노령연금 수급하시는 분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분이 사망했을 때는 본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한 40%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양가족 급여를 더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기간이 10년부터 20년 사이이신 분이 사망을 하셨을 때는 한 50% 정도 수준이 나오고요. 20년 이상인 분이 사망하셨으면 한 60% 정도의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끊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러다가 19년 11개월 살다가 돌아가신 분하고 한 달 더 살다가 돌아가신 분 차이가 난다. 이거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현재 법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누가 받아가느냐가 되게 네. 중요한데 유족연금 수령자는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라고 하면 여기서는 보통 이제 민법상의 상속에서 배우자, 상속받는 배우자는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되는데 유족연금 수령하시는 분은 여기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 포함해서 배우자가 이제 1순위 수령을 하시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자녀가 수령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녀 나이는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신 분이 해당됩니다. 원래는 이게 자녀 나이가 19세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네. 요즘 자녀가 19세면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잖아요. 그럼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법 개정하면서 25세로 좀 높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가 받아가시는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인 사람이고 이제 배우자 부모도 같이 포함합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인가 국민연금공단에서요,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 100세 이상이신 분을 모아가지고 한번 축하 파티 비슷한 걸 하는 걸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소식을 듣고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국민연금 100살 이상이 어떻게 받지?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게 88년이고요. 그러게요. 30년 정도 된 건데 그러면 그분이 100살이 넘었다면 70세잖아요. 네. 아무 생각해도 가입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받을까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드님이 돌아가시면 아드님 배우자분도 같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자녀인데 본인한테 손자녀가 되시겠죠. 네. 손자녀 나이가 25세가 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3순위권으로 이제 부모님이 받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고령사회라서 네. 그런 일들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우자, 자녀, 부모, 또 부모가 없으면 손자녀,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가고요. 만약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해서 없으면 이제 사망 일시금 형태로 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별로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족연금을 수령하던 이 배우자가 재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재혼을 하면
남의 집 사람이죠. 네. 당연히 유족연금은 받을 수가 없겠죠. 아. 그래서 이 유족연금 때문에 황혼에 이혼을 하시고 나서 재혼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요. 유족연금 때문에 법적으로는 재혼을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그냥 사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앞으로 이 유족연금 때문에 훨씬 이런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꼭 혼인신고를 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앞으로는 훨씬 많아지는데 그게 대부분 이 연금과 관련된 수급권 때문에 발생하죠. 이 외에도 유족연금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사망하시면 소멸되겠죠. 네, 그리고 재혼한 거, 예, 당연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녀가 25세가 넘으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25세가 넘어가면 자녀가 수급권이 있다고 했을 때 자녀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다만 장애가 2급 이상인 자녀는 평생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니까 그런 거고요. 손자녀는 19세. 그리고 뭐 입양되거나 파양이 돼서 다른 집으로 가버렸을 때,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장애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다면 이 수령하는 사람이 만약에 소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유족연금은 이제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이나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단 3년간은 무조건 지급을 해줍니다. 아. 하고 이제 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단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소득이 있으시면 중단이 되거든요. 언제까지 중단되냐면 유족연금 수급자가 55세가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단되고 55세가 되면 다시 재개가 돼서 수령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미 유족이 55세가 넘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받으신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 키우고 이러려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중단하면 어떡하냐 네.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만 25세가 안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수령하실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최근에 뭐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재산 분할 이런 이슈가 상당히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할 때 재산도 분할할 수 있지만 이 노령연금도 분할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제도도 최근에 생긴 제도인데요. 아. 그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예, 혼인 기간 중에 불입했던 연금액의 비율로 나눠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분할연금은 수급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이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혼인 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 유지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4년 9개월 살고 이혼하시면 분할연금 요건이 안 되고요. 네. 5년 1개월은 사셔야 분할연금 요건이 되니까 인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야 분할할 수 있는 거지. 40세의 배우자한테 분할연금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수급권이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본인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본인도 수급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할연금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르시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왜 이런 걸 안 알려줘요? 라고 하지만 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먹죠, 사실은. 40세 이혼했는데 60세까지 기다렸다가 저 사람 분할연금 받는구나. 나 그렇게 신청해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을 선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혼일로부터 3년 내에 공단에 분할연금 신청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20년쯤 후에 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그때 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할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이 분할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또 황혼이혼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네. 분할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또 돈 문제잖아요.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 전에 이제 분할연금을 이혼했던 배우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에다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과거 배우자를 만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청구하실 때 이제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국민연금 전체 가입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된다고 치고요.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같이 부은 기간이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혼했던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한 1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치면 네. 이 140만 원 중에서 30년 중에 15년을 같이 분 거잖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가 이게 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되고요. 그 분할 대상이 되고 나면 그 금액에 아무런 사유가 없으면 그 금액의 절반,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가 분할해서 청구가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14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전에 있던 배우자가 분할 청구해서 35만 원 가져가고 나면 저한테는 이제 105만 원만 연금으로 지급이 되겠죠. 50%로 가지고 분할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사전에 있었거나 네. 아니면 법원에서 그건 좀 또 과하다, 좀 조정해줘라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 나가서 있다가 30년 후에 딱 들어왔는데 부인이 죽으라고 돈 벌어서 네.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이제 이혼해. 그러고 나서 30년이니까 절반인 연금을 가져가 버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예전 제도로는 못 했는데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근데 법원 판결이 그럼 이건 조정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그렇군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분할연금 수급자가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때요? 예, 좀 전에 유족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재혼을 하면 유족이 안 되니까 유족연금을 못 받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분할연금은 유족연금하고 좀 다릅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혼을 해도. 왜냐하면 이 제도는 혼인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같이 했던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이지 죽어서 주는 보상이 아니죠. 따라서 이혼을 했더라도 전 배우자의 연금액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3번 하고 이혼을 3번 하시면 소득원이 3군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유족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물진 않고 가끔씩 있는 경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분할연금, 분할한 상태로 이제 계속 수령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이거 다시 합쳐달라고 이제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분할한 상태로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합치는 게 좋을지 또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아나운서님 같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금액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한 상태로 받는 거 말고 합치면은요, 배우자가 저희 유가족, 그 부양가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배우자가 부양가족일 때면 1년에 한 25만 원 정도를 부양가족 연금으로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재결합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여쭤보면 이제 연금도 합치시는 게 조금은 더 재무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연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장애연금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장애연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애 상태가 발생했을 때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었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장애가 있으면 그 소득 감소금을 좀 보호해야 되고 또 장애인에 대한 보호 정책상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주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어떤 때는 일시금으로 주고 어떤 때는 장애연금으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애 등급은 크게 5등급까지 보통 나눠지는데 네. 보통 보면 5등급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경미하니까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4급인 경우에는 나오기는 하는데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액의 한 225% 정도 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을 해주고 장애 상급 보다 좀 더 중한 장애를 입으셨을 때만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는데 1급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한 100% 정도를 받고요. 2급이 80%, 3급이 한 60%, 여기에다가 이제 부양가족연금을 더해서 받고 있거든요. 이 장애연금은 이제 가입 기간 중,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에 장애를 당했을 때 받는 건데, 국민연금이 1988년도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생기고 몇 번 안 내고 장애를 당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장애연금을 계속 받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 그래서 국민연금 기네스 뭐 이렇게 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네. 최장기 수급자가 이제 장애연금 받으시는 분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가족이 많이 허물어지면서 이런 다양한 연금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관심 가진 만큼 찾아받으실 수 있다. 저는 모르면 물어봐라. 네. 예, 주변에만 묻지 말고 직접 공단에 가서 상담받는 거 돈 안 드니까 직접 상담을 받으면 최고로 좋은 재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 깨알 조언들 잊지 않으셨는데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